저는 환갑을 넘어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60대의 여자입니다. 이제 나이도 적지 않고 남편이랑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한 인간 때문에 인생에 바람잘 날이 없어졌어요. 저희 집엔 재작년에 정말 독특하다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며느리 덕에 조용하고 평화롭던 우리 집안이 매일 골치 아픈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없이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고 5살 난 딸을 하나 키우고 있어요. 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예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큰 며느리도 정말 착하고 싹싹하고 더할 나위 없이 예뻐서 흠잡을 곳 하나 없습니다. 큰아들 결혼하고 지금까지 잔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둘째 며느리입니다. 재작년에 결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둘째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정말 독특했어요.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일단 이번 주말에 엄마 아빠한테 먼저 인사드리려고요.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집으로 데려오라 했고 저는 이것저것 음식 준비도 해서 남편과 함께 둘째 며느리와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 자리를 맞이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보는 자리다 보니 좀 긴장이 되었는지 경직된 얼굴에 눈치를 보길래 말도 더 붙여주고 편하게 있어도 된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한 저녁밥을 먹고 과일과 커피로 후식을 먹을 때쯤에는 처음보다는 많이 편해진 게 보였어요. 그제서야 저희도 마음이 놓였고 그 아가씨도 이제는 우리 식구가 편해지기 시작했는지 먼저 말도 걸어오더군요. 오늘 저녁 정말 맛있었어요. LA 갈비 양념은 직접 하신 거예요? 저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부침성도 있고 나쁜 성격은 아니구나 싶어서 우리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와도 별 문제는 없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아가씨가 우리 집 구조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고 우리 집이 남양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더니 왜 집이 남양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젊은 아가씨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가 진짜로 남양이 아니긴 합니다. 단지 내에 여러 아파트가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 저희 집은 정남양이 아니라 약간 서쪽에 치우친 남양이에요.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었지만 그런 부분을 알아채는 사람도 없었고 애초에 남의 집이 남양인지 아닌지 신경 쓰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처음 와본 집에서 남양 집이 복이 들어오고 이렇게 남양이 아닌 집에는 거실벽에 커다란 액자를 걸어야 한다는 둥 뭔가 제 상식으로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독특한 아가씨구나 싶었습니다. 뭔가 요즘 아가씨들답지 않게 미신이나 풍수지리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죠. 그 아가씨는 그 뒤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아들을 통해 자주 연락해서 저희 부부의 생년월일과 시간까지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 집안의 본관이 어디인지 남편과 제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다들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주도 보고 자신과의 궁합이나 관계에 대한 점을 보러 다녔던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은 당돌하기도 하고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할 말 다 하고 눈치 안 보고 산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나마 그때 며느리가 본 점괘가 본인 생각만큼 잘 나온 덕분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부모 상견례를 하자는 연락이 왔고 날짜와 장소도 모두 며느리 쪽에서 통보를 하는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좋다고 하고 조금 독특하긴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첫인상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서 상견례도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결혼 준비에 바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결혼 준비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건 며느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장부터 결혼 날짜와 신혼집의 위치와 모든 살림살이까지 둘째 며느리는 미리 정해둔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본인의 생각대로 딱딱 맞춰나갔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계획적이고 똑부러지는 모습이 좋게만 보였습니다.
저렇게 당찬 성격이면 결혼하고 나서 살림도 잘할 것만 같았고 우리 아들과도 계획을 잘 세워가며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고른 식장에서 며느리가 정한 날짜에 결혼을 시키고 나니 이제 아들 둘을 다 장가 보내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둘째 아들이 결혼한 뒤에 처음 맞는 제 시아버지 제사가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둘째 며느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사는 뭐 때문에 지내게 되는 건가요? 진짜로 조상님이 집까지 찾아오시긴 하는 거예요? 저런 질문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고 저 역시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살짝 당황했지만 그냥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앞으로 우리 가족 건강하고 잘 살게 해달라 부탁드리는 거 아니겠냐고 적당하게 대답을 했어요. 보통 이 정도에서 넘어가기 마련인데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제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님이 잘 못 살게 괴롭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 너희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냐고 되물었고 둘째 며느리는 본인의 집에서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제사를 지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거나 하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던데 들어보니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도 다니지 않는 완전한 무교 집안이었고 딱히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집안의 가치관에 따라 제사와 같은 전통의식을 지내지 않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서로 간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 집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해하고 있으니 만약 너가 이 집안의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굳이 하고 싶지 않다면 앞으로는 집안 제사에 참가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며느리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처음 시집을 왔을 때 집안 행사하는 게 싫었고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억지로 일 시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제사에 참가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것도 처음이고 다들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절을 하는 건지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조금 호기심이 많은 독특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건 100% 진심이었어요. 저는 지금은 제가 하고 싶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나중에 며느리들이 제사를 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해도 전혀 상관없고 나중에 저희가 죽은 뒤에 제사밥을 얻어먹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이나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집안의 전통이라고 생각해서 돌아가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추억하고 조상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일이라 생각하는 거지. 딱히 정말로 귀신들이 와서 밥을 먹고 저희를 보살펴준다는 생각은 진심으로 하진 않습니다. 약간은 그렇게 어수선한 느낌으로 밤이 깊어져 제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둘째 며느리는 직접 절을 올리진 않았지만 제사의 모든 과정을 매우 흥미 깊은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시작 전에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이나 향을 피우는 것, 술을 돌리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 저건 왜 하는 거냐, 지금은 조상님이 어느 쪽에 계시는 거냐 등등.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제사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약간 어이없기도 했고 귀찮기도 했지만 관심 없는 것보다는 제사 문화에 대해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아는 건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몹시도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가 끝난 뒤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들도 데려오지 않고 둘째 며느리가 뜬금없이 집에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집안 잡기를 쫓는 부적이라면서 현관문 위와 베란다 창문 위에 뭔가를 자기 맘대로 붙였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둘째 며느리는 말리지 말라며 부적을 꼭 우리 집에 붙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제가 집에 가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돌아가신 조상님이 찾아오실 정도면 잡기들도 집안에 함께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잡기를 물리치는 부적을 붙여야 귀신들이 왔다 가면서 해코지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더라고요.
아니, 제가 귀신이나 미신에 대해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붙였다간 나중에 저희 집안 조상님 귀신까지도 집안에 들어오지 못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려봤지만 둘째 며느린 막무가내로 꼭 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집에 귀신이 들게 할 수 없다면서 결국 집안에 본인이 원하는 곳곳에 부적을 다 붙이고 귀신을 쫓는 효과가 있다면서 하얀 천으로 만든 작은 인형도 우리 집 거실 소파 밑에 넣어두고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둘째 며느리가 해놓은 걸 보고는 이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며 다 떼어내버렸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연락을 해서 부적 잘 붙이고 있냐 물었고 저는 일단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자기가 확인을 직접 해야겠다고 하면서 굳이 집으로 찾아오겠다 하더군요. 저는 요즘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우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봤지만 둘째 며느리는 고집을 꺾지 않고 집으로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남편이 떼어내버린 부적의 흔적을 찾아보고 며느리는 자기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이번엔 다른 부적을 준비해왔다고 주방 찬장 문 뒤와 거실과 작은 방 구석에 또 다른 부적을 붙여놓고는 가버렸어요. 우리 남편한테 이 일을 이야기하면 또 화를 낼 게 뻔하니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저희 시어머니 제사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집안 제사는 옛날에 비해 꽤 간소하게 하기로 해서 크게 할 일은 없었지만 두 아들과 며느리가 일찍 집에 도착해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도 된다고 매번 올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항상 찾아오는 자식들을 보며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이번 제사에는 두 번째라 그런지 둘째 며느리가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제사를 시작하기 전 현관문을 열어두고 절을 올린 뒤 잠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둘째 며느리가 이번에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러 가는 건가 싶었는데 뭔가 쌀알 같은 작은 물건이 바닥에 촤르르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가 뭘 흘렸나 싶어서 가봤더니 세상에나 글쎄 주머니에서 굵은 왕소금을 꺼내서 저희 집 현관문 앞에 뿌리고 있었어요. 저는 뭐 하는 거냐 물었고 며느리는 당당한 얼굴로 어머님 집안에 들어오려는 잡귀를 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잡귀? 제삿날인데 소금을 뿌리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 조상님이 어떻게 잡귀냐. 이렇게 팥을 뿌리다간 조상님들이 화가 나서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어머님, 소금 좀 뿌렸다고 자기 자손들에게 못되게 굴고 화를 입히는 건 정말로 조상신이 아니라 잡기가 맞는 거겠죠. 라고 하며 남은 소금을 다 뿌려버렸습니다. 저희가 현관에서 소란스럽게 떠들자 남편이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따라 나왔고 이내 며느리가 현관에 뿌려놓은 왕소금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며느리에게 저번에 부적도 그렇고 대체 너는 왜 그러는 거냐? 라고 화를 냈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한 얼굴로 자기가 아버님 집안에 잡귀신이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소금을 뿌려서 막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며느리에게 자기 어머니가 잡귀냐면서 화를 내었고 며느리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날엔 할머님 귀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집안으로 잡귀가 따라 들어올 것이라고 그걸 막아야 한다면서 한마디도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사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화가 잔뜩 난 남편과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을 말리는 아들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게 뒤집어졌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며느리는 무엇 때문에 잡귀신 쫓는데 집착을 하는 건지, 제사를 지내는 저희가 잡귀를 모시는 이상한 사람인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둘째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장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다시는 명절과 제사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신 사과하고 황급히 며느리를 끌고 사라지면서 그날의 소동은 겨우 마무리가 되었어요. 며느리가 앞으론 제사 지낼 때 오지 않을 테니 당분간은 조용하겠구나 싶었었지만 바로 얼마 뒤 있던 설날에 또 한 번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머리를 썼는지 둘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보냈다 하고 자기 혼자 우리 집에 찾아왔고
남은 가족끼리 모여 차례를 지내며 모처럼 아주 조용하고 평범한 설날 아침을 보내고 있었는데 차례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갔다 돌아오던 남편이 또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씩씩대며 들어왔어요. 아니, 우리 집 앞에 누가 뭘 뿌려놨는데? 이거 둘째 며느리가 한 짓 아니냐?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언제 왔다 갔어? 누군가 아파트 현관과 우리 집 앞 엘리베이터 복도에 왕소금이랑 팥을 뿌려놨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설마 하는 생각에 제가 나가보니 정말로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현관문 앞과 아파트 1층 자동문 앞에 굵은 소금과 팥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설날 아침에 잡기 쫓겠다고 소금 뿌리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말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고 굳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날까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몰래 소금과 팥을 뿌리고 가는 집념을 보며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제 친구들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귀신은 잘 몰라도 며느리에 대해서는 잘 안다며 정신 나간 며느리 교육을 본인이 시켜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학창시절부터 아주 독특한 친구였어요. 장난기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서 선생님을 골탕 먹이기도 여러 번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특히 남자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는 여장부이자 해결사와 같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자신 있게 자기가 깔끔하게 해결해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요일 남편이 회사 산악회 모임에 나간 사이에 제 친구와 둘째 며느리를 동시에 집으로 초대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며느리한테는 친구가 온다는 건 비밀이었고 반찬 줄 테니 건너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했습니다. 제 친구는 둘째 며느리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한다는 소리가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내가 옛날부터 귀신 잘 보는 거 알지? 너희 며느리가 귀신이 따라붙는 상이야. 지금도 어깨에 귀신이 붙어 다니고 있어. 라고 하며 며느리의 손목을 잡았어요.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만 덩치가 거의 2배쯤 차이 나고 힘이 엄청 좋은 제 친구에게서 벗어나기는 힘들었고 친구는 며느리를 강제로 잡아당겨서 소파에 엎드리게 해놓고는 퍽퍽 소리가 날 정도의 힘으로 손바닥과 주먹을 이용해 며느리의 등과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당장 꺼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따라 들어와?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누군가를 혼내는 말투로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아프다고 그만하라며 벗어나려 했지만 어림도 없이 붙들려서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제 친구는 갑자기 저보고 굵은 소금을 가져다 달라고 하더니 며느리의 머리에 소금을 확 뿌리면서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탁탁 때렸습니다. 잡귀야 꺼져라. 그렇게 한참을 두들겨 맞던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린 뒤에야 제 친구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뭐라고 한마디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그 길로 일어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무슨 귀신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귀신? 그런 거 없는데? 나 귀신 볼 줄 몰라. 하지만 저런 애들 정신 차리게 하는 건 매가 약이지. 하고 깔깔거리며 웃더라고요. 그날 저녁 둘째 아들에게 전화가 오더니 자기 와이프가 본인 몸에 붙은 귀신이 이제는 다 떨어져 나간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제사와 명절에 같이 가도 될 것 같다고 말을 했다 하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몇 번의 제사와 명절이 더 있었지만 둘째 며느리는 정말로 몸에서 잡기가 나가게 된 건지 아니면 매를 맞고 정신을 차리게 된 건지 이제는 군말 없이 제사상 음식 준비도 잘 도와주고 더 이상은 우리 집에 이상한 퇴마의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가 어디까지 더 할 수 있나 궁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여기서 조금 더 했다가는 우리 남편과 며느리가 싸우고 영영 안 보고 살지도 모를 것 같아서 이쯤하고 정신을 차린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이 다른 두 집안의 만남이라지만 너무나도 독특한 우리 둘째 며느리는 이런 몇 번의 큰 사건을 겪은 뒤에야 저희 집안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겠지만 많이 맞춰가면서 살아야겠지요.
제사를 함께 지내지 않더라도 서로 간의 다른 집안 문화를 이해해준다면 고부 간의 갈등도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